저는 집 밖을 나가면 모든 것이 배울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볼거리, 느낄거리, 배울거리가 가득해요. 여행은 빛과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늘 화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이 묻어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들도 또 여행의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스토리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느끼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또 장병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젊은 분 만나니까 너무 힘이 막 솟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행, 세상에서 가장 큰 책을 펼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왜 여행을 떠나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전 눈치 가지고 사는 것 같아. 똑같이 중학교 친구들하고 다니고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진짜 눈치 작전을 했어요. 가장 그 창고에서 있다가 제일 경쟁률 낮은 데다가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뭘 전공했는지 아세요? 중어 중문 전공했어요. 중어 중문. 근데 문제는요. 내가 뭐가 원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 그 자체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영부영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다음에 직장도 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그것도 아니야. 가장 월급 많이 준 데를 가자. 그래서 금융업계에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과장까지 다 제가 11년을 근무했으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 11년이 지나서 제 인생이 이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했더니 바로 글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거. 그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죠. 회사를 나갔을 때 내 호주머니에 얼마가 들었냐면은 210만 원이 좀 210만 원. 그래서 그중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210만 원 중에 70만 원을 뚝 떼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줬습니다. 이게 마지막 월급이다. 그리고 210만 원, 70만 원 빼서 140만 원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전국 일주를 떠나자. 새벽에 자기야 나 갔다 올게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딱 닫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열린 버튼을 누르더라고. 그 순간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내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었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더니 딱 열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 딸이 5살인데 이 애를 데리고 가래. 그래서 5살 난 핏덩어리를 가지고 전국 일주를 나섭니다. 당진, 서산, 보령, 땅끝, 순천. 그래서 14일 동안 여행하고 마지막 날 돈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애는 또 무슨 죄가 있어. 그래서 잠자는 우리 애를 깨워서 안동에 있었어요. 제 딸이 정수인데 정수야 내일은 이제 엄마 만나러 간다. 그래서 깨웠더니 우리 애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 난 이 생활이 좋아. 그러는 거야. 이 생활이 좋아. 우리 애가 아빠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뭘 배웠냐면 아빠 나 꿈을 빨리 키웠어. 그래 그 꿈이 뭐냐 그랬더니 요리가 꿈이래. 요리. 그럼 요리사가 되라. 그래서 애들이 입시 공부할 때 우리 애는 자격증을 8개를 땄어요. 8개. 그래서 어디로 취직했냐면 SPC라는 그런 계열사에 취직을 합니다. 아침 5시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죽도록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애가 그 순간 여기를 탈출할 길이 뭔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빠 그동안 아빠하고 여행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야? 라고 물어봐요. 스페인이 맛있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스페인이 이슬람 문화권 쌀 요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듣는 순간에 그 다음서부터 혼자서 직장을 다니면서 스페인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몸으로 때우는 직업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에 4천만 원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훌쩍 스페인으로 날아가서요. 수많은 그 외국 학생들하고 같이 자기 꿈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나 사이를 쌓고 싶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외국어를 공부하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너 대학 입시하면서 그 부모한테 그런 얘기 들잖아요. 대학교가 20대 인생이 결정된 거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20대에서부터 여러분 인생은 시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걷는 것들은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이런 게 제일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거 갭이어라고 합니다. 그 입학 전에 휴학을 시켜요. 입학 전에 한 1년 동안에.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래서 여행도 가고 봉사도 하고 진로 탐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뭔가 새로운 만약에 복학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얻기 전에는 한번은 이런 경험을 쌓아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욜로잖아요.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20대 지나가면 다시는 20대에 안 들어와요. 여행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저로의 기회는 20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에서 30살 요 사이에 가장 자유롭고 가장 열광적이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을 떠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적성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직업을 얻어야 될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경험의 범주가 돼봐야 이렇습니다. 집, 학교, 도서관, 성적, 취업, 군대, 뭐 심지어 아이, 요 바운더리를 넘어서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나도 들어가고 뭐 대학교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내 적성이 무엇이고 한번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넓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독서입니다. 독서. 앉아서 책을 읽다 보면 세상에 무한한 너무나도 넓은 지식들을 얻게 되죠. 두 번째는 여행입니다. 여행. 발로 뛰면서 세상이 넓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학창 시절 때 이 스톤헨지라는 것들을 아마 세계사 시간에 보지 않았어요?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보셨죠? 근데 이거를요 직접 눈으로 만약에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달라요. 저는 처음에 영국에 가서 그 허벌판에 가서 이 스톤헨지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딱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차츰차츰 공부를 하게 되고 나는 심지어는 이제 고인돌 전문가가 될 거야라는 계기가 되죠. 자, 혹시 이것도 보셨어요? 타지마할이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좌우 대칭이 되는 건물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때까지 책으로 봤다라면 이제는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한번 보게 되면 관심사가 늘어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또 이제 전공이 되고요. 또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여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다라고 하면 혼자 떠나는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혼자 떠나는 여행.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큰 인생의 좌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주 안덕면에 비오토피아라는 물박물관이에요. 여기 제일교포의 건축가,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 준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해서 천원 지방을 이 건물에다 구현을 했어요. 제주의 그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들이 이 연못에 비춰져요. 이걸 보는 순간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고 재밌는 삶이 무엇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풍경을 하나 보는 것들도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손은사의 그 예쁜 단풍을 보면은 이제 많은 사색을 하게 되죠. 이거 손은사에서 제가 장노출을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채화처럼 이렇게 보이죠. 컬러풀하게. 그래서 자연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제가 간단한 거 우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록숲을 봐라. 지금 좋습니다. 초록숲. 숲에 가서 초록 색깔을 많이 보는 것들은 여러분들 마음이 심상이 고와져요. 그렇다고 여러분 군복을 보는 거 아니고요. 초록숲. 그다음 두 번째는 푸른 하늘. 파란 하늘. 뭉게구름이 있고 이 푸른 하늘. 그다음 세 번째는 너른 바다. 요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셨다가 역시 여러분께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요 방법을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인생 목표에서 제일 큰 거를 이걸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돈 벌고 싶죠?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싶죠. 그러면요, 여행을 떠나면 됩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길 위에 너무나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은 바로 요 협소된 요 시각밖에 못 봐. 근데 여행을 떠나야 되면 다양한 시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 위에 아이디어가 있는데 요게 제가 홍콩 몽콕 시장에서 본 술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 목을 이렇게 쫙 빼면 뭘로 바뀌냐면 우산으로 바뀌어요. 우산. 괜찮죠? 요게 하나에 얼마냐면은 내가 4,000원 주고 샀어. 4,000원. 4,000원 주고 사서 10개를 사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줬더니 친구들이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왜냐면 이 신발장에다 우산 쑤셔 넣었다가 이렇게 놓으니까 예쁘잖아요. 그래서 집 밖을 나서가게 되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걸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캐치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제주도의 그 상징인 돌하루방에서 환한 웃음을 가지고 자기 트렁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주의 상징인 감귤 있잖아요. 감귤하고 같이. 이렇게 그림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제주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강원도에서 서핑 한번 타보신 분? 아니 여기는 한 번도 없어? 세상에? 불과 이제 3년밖에 안 생겼어요. 요 서핑이 활성화된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서핑을 어디서 타느냐? 바로 이 바람이 있고 바다가 있고 파도가 있어야 되는 곳에서 서핑을 타잖아요. 그런데 제가 소개하는 곳은 여기가 어디냐 하면 독일의 미넨인데요. 미넨의 그 시내를 관통하는 이자르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압만 조절을 해서 서핑을 타게 됐어요. 육지에서 서핑을 타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다리 위에서 이게 감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여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봤었던 이 협소한 시각들을 해외로 나가고 여행을 떠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은 흘려가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는 이제 메모해야 할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 수첩이야말로 저를 이끄는 그 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행을 떠나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미적인 감각을 배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요게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가면은 요 건물을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합니다. 바로 안도 다다오의 글라스 하우스예요. 글라스 하우스. 이 건물의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두 팔로 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맞이하는. 그래서 건물을 하나 지어도 이렇게 해맞이를 하는 그런 쪽의 건물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제주도에 있는 그 이타미준의 제주 방주교회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처럼 이 건물은 교회 건물인데 물에 둥둥 떠 있는 듯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자갈을 채워놓고 거기다 검은 자갈 일부러 왜냐면 반사하기 좋게 그리고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고 이거 다 입장료도 없어요. 한번 가셔가지고 이런 건물을 한번 딱 하면 야 역시 세계적인 건축가들은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영감과 아이디어를 좀 캐치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요거는 체코의 그 프라하에서 본 춤추는 빌딩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네모반 듯한 이런 건물만 보다가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한 율동적인 이런 건물 보니까 탁 깨우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고정관념에서 빨리 벗어나고 이런 색다른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접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시 이미지 재생은요, 돈보다도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은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다음 소개할 수 있는, 그다음에 상징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행을 떠나는 이유들은요, 누구나 다 위기가 있어. 그렇죠? 힘든 부분을 다 있고 이거를 위기의 돌파구를 여행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기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 친부모가 아니라 양부모인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고등학교 때 문제야. 근데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훌쩍 떠나는 것이 바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 히말라야를 떠나, 히말라야에 가서 8,000m의 그 고봉을 보고 그다음에 선사상을 거기서 참선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도 사람들이 요가도 하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얻은 것이 바로 단순함과 파격이에요. 단순함과 파격.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순함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 저기 아이폰 보면은 아직까지 홈 버튼이 지금 하나잖아요. 하나.
이것이 스티브 잡스의 이 기본 철학은 바로 인도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분이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운 좋게도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일찍 발견했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게 여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혹시 인생의 변곡점이 필요할 경우에, 위기가 닥칠 경우에 그럴 때일수록 여행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요. 여행을 통해서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향기를 느끼게 해줘요.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만나면서 글감으로 활용을 했고 그런 것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보면요. 가장 질문할 때 답변하기 힘든 것이 뭐냐면 어디가 좋아요? 어디가? 너 전 세계 다니면서 어디가 좋아요? 이 질문을 할 때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한 70개국을 다녔는데 막 어느 나라에 어디가 좋아도 아니고 그런데 예전에 답변을 못했는데 지금 저한테 답변 물어보면은 저는 약간 스티브 잡스처럼 히말라야를 가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여기는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내가 안 들어도 돼. 포터들이 다 들어줘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000원 정도만 주면은 이 사람들이 다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짐 없이 이 스틱만 들고 이렇게 티격티격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포터들한테 굉장한 그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분은 여자 포터예요, 여자 포터.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신발 살 돈이 없어서 슬리퍼를 신고 4,000m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께서 여행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 바로 이런 미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고산증에 걸린 거예요. 고산증이 걸리면 어떤 게 나오냐면 오바이트, 설사. 거의 반죽음이에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 포터가 우리가 이 환자가 발생을 알고 자기네가 해결해 주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기가 뱀부라고 해가지고 대나무가 되게 많은 동네인데 여기다가 사람 이렇게 크기를 대더니 우리가 4일 동안에 올라온 거를 딱 하루 만에 이 포터들이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무사히 병원에 들어가서 사람의 생명을 구해줬죠.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 포터가.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가 파티를 열어주자 그래서 흑염소를 잡아가지고 흑염소 구이도 해주고 이 사람들한테 음악을 틀어줬더니 세상에 그렇게 잘 추는 사람 처음 봤어. 저는 수많은 해외여행을 했지만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서로 존경하고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지인들과 적극 교감하는 여행을. 돈이 없어서 못 떠난다라면 아르바이트해서 비행기 표값만 벌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거기 가서 고민하면 돼. 거기서 뭐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하지 마시고 현지에 가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만난 친구 중에 이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제가 7번 국도를 갔는데 무전여행하는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썼나 했더니 도와주세요. 배가 고파요. 부산, 울산, 포항, 울진, 삼척, 속초까지 동해안 일대를 걸어다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할머니가 김치도 주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막 격려도 많이 받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힘든 고역이지만 얻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거 돈만 있으면 해요. 그런데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오늘은 새로운 눈을 갖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발상의 전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간다. 이 생각은 이제 버리시고 여행을 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뿌려진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것을 캐치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에 정말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토의 청수사에 갔는데 우리나라 불국사에 비견되는 그런 사찰이기도 합니다. 세계문화유산 지정돼 있고. 자, 여기에 입장권이 이렇게 생겼어. 폭이 좁고 두꺼워요. 그 다음에 사계절 디자인이 바뀌어. 입장권이. 이거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 한 사람도 있어요. 뭐에 쓰죠? 책갈피. 자, 우리나라 입장권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입장권 하나라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저기 슬로베니아라는 땅이 있어요. 여기는 알프스에서 녹은 물들이 호수를 이루고 있어요. 블레드 호수라고. 여기 가면 여기 섬이 하나 있어요. 이 섬에 배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신혼부부들이 이 섬에 들어가서 저희 성당이거든요. 종을 치면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유럽의 신혼부부들이 여기에 몰려와요. 단 여기에 계단이 120계단인데 신부를 안고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저는 허리가 아파서 다음 생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호수도 아름답지만 호숫가에 놓여있는 벤치를 보고 놀랐어요. 벤치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 죽은 Y자 나무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앉아있으면 호수로 쑥 날아가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 우리나라에 맨날 그 붕어빵 같은 그런 의자를 보다가 이 의자를 보니까 가슴이 탁 트이는 거예요. 자, 그 옆에 뭐가 있느냐? 화분이 있어요, 화분. 화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은 피아노를 치면 꽃향기가 샥 퍼져나가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상상력 책을 통해서는 안 돼. 눈으로 한번 보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처럼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작가가 되고 싶죠? 저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정말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 길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글감을 모아야 돼요. 글감을. 왜냐하면 글이 아무것도 없이 작가 되겠다는 건 좀 무리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아니면 SNS 있잖아요. 거기다가 글을 많이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그러다가 그 글이 반응이 좋다 막 그렇게 되면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글들을 모아가지고 출판사에다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여행을 많이 다녀야죠. 여행을 우선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그 여행에 대한 느낌들을 많이 기재를 많이 하세요. 기재를 많이 하시면 그리고 그것이 축적이 돼야지 그다음서부터 여행 작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여행 작가가 또 더 빨리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테마를 한번 정해보세요. 테마를. 저희가 작가 중에 한 사람은 박물관만 전문적으로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술기행만 다니는 사람, 술기행만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의 그 테마들을 가지고 글들을 한번 개성 있게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출판사에 문을 두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바뀐 것 중 가장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바뀐 것 중에 우선은 여행을 가려면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 그 자체가 행복해요. 여기 떠나기도 전에. 그래서 준비를 이제 막 하게 되죠. 오늘은 둘째 날은 무슨 밥을 먹고 어디서 잠을 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대로 다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면 우여곡절도 많고 심지어는 막 여권도 잊어버리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그렇게 하고 지갑도 잊어버리고 그래도 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통해서 가장 큰 덕목은요. 어떤 위기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왜냐면 해결하지 않으면 거기서 미화가 되는 거니까 다 방법들은 있다. 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여행에서 배울 수가 있고요. 또 여행을 통해서 이런 기획력들 이게 준비해가면서 기획력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친구들이나 학교나 아니면 이런 사람이 다 해주는 떠먹는 여행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하는 여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런 것이 여행을 통해서 가장 많은 얻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20대 때 가장 갈 만한 여행지가 어딘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0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하잖아요. 저는 걷는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힘들지만 걸어도 혼자서 여행을 하는. 그래서 저는 제일 추천할 여행은요. 제주 올레길 한번 걸어보세요. 올레길처럼 예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올레길을 1코스서부터 18코스인가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한 바퀴를 딱 돌면 한 15일, 20일 정도 되죠. 그런데 그걸 갔다 오면 인생이 또 바뀔 거예요. 그래서 좀 걷는 여행. 그거 지나고 나면 해파랑길이라고 동해안 아까 걷는 거 있잖아요. 그걸 걷거나 좀 더 욕심이 난다라고 하면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걸어가면서 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잡념을 떨쳐버려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고 해답도 거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거든요. 좋은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